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모의 행동으로 겪게 된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거래처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어요. 외모나 체형, 모든 것들이 제가 꿈꿔온 이상형과는 달랐지만 대화를 거듭할수록 사람이 진중하고 지혜롭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만난 지 딱 1년 되는 날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떤 문제들도 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저희는 완전히 끝나버렸으니까요. 저희는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고 서로 혼기가 이미 찬 상황이었어서 결혼 허락받는 날이 양가 어른을 처음 뵙는 날이었어요.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처음 뵌 시어머니의 표정은 아주 좋지 않았죠. 누가 봐도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구나 가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남편과 저, 시아버지만 간간히 대화를 이어나간 저녁 식사 말미에 드디어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너 일한다며? 일하냐고 묻는 목소리가 날카로워 무슨 일이신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처음 질문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현재 4년차 직장인이고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며 당연히 그만두는 거겠지? 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서 회사의 인정을 받아 승진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어요. 실제로 제 연봉이 남편보다 높고 제 직장은 업계에서 대우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진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결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가질 생각이었죠. 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일을 그만둘 거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 말문이 잠시 막혔나 봐요. 어머님은 아무 말 하지 않는 제 모습이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이 숟가락을 쾅 내려놓으시며 집안이 잘 돌아가야 남자가 밖에서 어깨 펴고 다니는 거야.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닐 생각하면 집안이 잘 돌아가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할 말이 없어 밥그릇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결국 남편이 상황을 얼버무려 첫 인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이후 만날 때마다 일은 언제 그만둘 거냐고 압박하셨지만 남편이 나서서 그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시라고 해주며 상황을 넘겼죠. 남편은 어머니가 한 번도 바깥 일을 한 적이 없으셔서 괜히 일하는 거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 절 안심시켰어요. 남편이 안심시켰다고 해도 어머니의 우려가 너무 과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옛날 분이시기도 하니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 결혼 후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또 남편이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결혼할 때까지 몇 번의 만남에서는 더 이상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서 일에 관련한 갈등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그 갈등은 다시 깊어져 갔어요. 남편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한 번 싸우고 넘어간다는 집안일 배분 문제도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과의 문제는 어머니와 관련된 일에서만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결혼 후 집들이 겸 저녁 식사를 하러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덕담과 저희의 이야기가 오가며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됐죠. 식사를 마치고 다과를 내놓을 준비를 하는데 대뜸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여셨어요. 어머니는 냉장고를 쓱 훑어보시더니 밥은 잘 안 해먹는 것 같다고 넌지시 말씀하셨죠. 저와 남편은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먹는 편은 아니에요. 둘 다 자취 경험이 있으니 음식을 차리고 치우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잘 알거든요. 점심은 회사에서, 저녁은 집에 들어와서 간단히 차려 먹거나 외식 또는 배달 음식입니다.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해서 저녁 메뉴를 정하곤 했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유부 직원들에게 조언을 구해 적절한 방법을 구한 거였죠.
무엇보다 아침은 먹지 않습니다. 남편과 저 결혼 전부터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다만 신혼 초에는 신혼의 로망을 실현해볼까 해서 아침을 차려 먹어본 적도 있었는데 아침을 먹고 제대로 치우지 못한 상태로 퇴근하면 저녁 먹기 전 설거지를 한 번 더 해야 하고 저녁 식사 준비도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무엇보다 출근 후 너무 피곤했습니다. 저희 부부 벌이가 엄청 아껴야 하는 상태도 아니고 한 달에 식비로 나가는 금액을 정해두고 있어서 재정에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장 봐온 재료들을 다 쓰지도 못해서 버리는 게 더 아깝기도 했고요. 음식하고 치우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남편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가를 보내는 게 저희 부부에게 더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저에게 훈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의 중심은 이거였어요. 네가 일하는 거 아주 못마땅했지만 내 아들이 괜찮다. 엄마가 걱정할 일 없다 하니 넘어간 건데 이런 일이 있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귀한 내 아들한테 아침 하나 못 해주는 며느리라니 나는 상상도 한 적이 없다. 이거요. 남편은 당황했고 시아버지는 지켜만 보고 계셨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셨어요. 지켜보시던 시아버지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며 말릴 정도였죠.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무슨 일이냐.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아들이나 낳으면 됐다. 이럴 거면 결혼 허락하는 게 아니었다. 돈 그거 조금 더 벌겠다고 남편 밥 한 번 못 차려주는 게 그게 아내로서 할 짓이냐 등등. 지금 생각해도 속이 상하는 걸 넘어 화가 나는 이야기였죠. 그래도 처음엔 어른이 하시는 이야기니 속상해도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부인이 일한다더니 어릴 때부터 헛바람 드는 것만 보고 자라 배운 게 없나 보구나. 여자가 밖으로 놔두는 집 치고 잘 돌아가는 집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친정 어머니는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에요. 부모님 세대에는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퇴사라는 게 보통이었지만 친정 어머니는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셔서 그 시절엔 흔하지 않았던 육아휴직도 쓰실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바쁜 분이셨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소홀하신 분 아니셨어요. 위로 오빠가 2명 있는데 2사람에게도 늘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죠. 나이가 찰수록 어머니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가정과 일 모두 완벽하게 해내셨으니까요. 오히려 저희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살림에 더 적극적이셨습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향이신지라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보다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걸 더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일과 가정을 완벽하게 챙기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사회생활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더더욱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처럼 하면 저도 그런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3남매 건실히 키워오신 어머니를 모욕하는 듯한 시어머니의 발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서러움을 다 토해내듯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네요. 부모님이 들으셨다면 혼을 내셨겠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무슨 일 하는지 관심은 있으세요? 제가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어머니가 아시냐고요? 제가 시어머니 말씀에 반박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신 듯 했어요. 하지만 당황하신 것도 잠시 이제야 본성이 나온다며 더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여자가 바깥으로 나도는 건 말이 안 된다. 사부인은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남편 두고 바깥으로 도는 여자가 있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어가셨고 저는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가정과 일에 완벽할 수 있었는지 설명했죠. 또 결혼하면서 대출받은 게 있어 현실적으로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게 힘들다는 것도 말이에요. 대출도 저희 부부의 벌이를 생각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저희 미래 계획이나 일에 대한 욕심을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것 같진 않으니 현실적인 부분이라도 이야기하려고 했죠. 시아버지마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곤 당장의 일을 그만두는 게 힘들 것 같으니 시어머니에게 그만 고집부리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의미 없는 설전을 벌이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중재로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는 더 심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됐어요. 남편도 가만히 지켜만 봤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죠. 아니 엄마, 우리가 지금 당장 외벌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몇 번을 말해. 은행 이자는, 대출금은 엄마가 다 갚아줄 거야?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면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결혼해서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너네 집안일을 어떻게 하니?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너도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죽기 전에는 그 꼴 못 본다. 라는 시어머니의 대답이 돌아오는 대화의 반복이었지만요. 그놈의 아침밥, 그놈의 집안일,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질 지경이었어요. 억울했죠. 일을 한 명만 해야 하는 거라면 남편이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 정도로 벌이도 내가 더 낫고 대우도 좋은데 왜 남편에게는 그만 일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저에게만 일을 그만두길 바라시는지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제가 한창 업무를 시작한 오전 시간에 대뜸 집으로 찾아오셔서 반찬 해왔으니 문을 열라고 하셔서 제가 반차를 쓰고 집에 가도록 하시거나 주말엔 늘 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집안일을 가르치시곤 하셨어요.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반차 횟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몇 번이나 설명드리고 정말 지금은 회사에서 나갈 수 없다 통보도 했지만 악을 쓰시며 소리 지르시고 몇 번이고 회사에 찾아오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부르시는 것도 집안일을 가르친다는 명분이었지만 제가 집안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지저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전혀 필요 없는 명분이었어요. 실제로 시댁에 가서 제가 하는 거라곤 어머니가 시키시는 집안일을 하는 게 다였고 어머니는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시다가 제가 집안일을 다 하고 나면 트집 잡으시는 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저도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 한동안은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도 꼭 참고 들어드렸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시댁에서 걸레질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뭐 하는 짓이냐며 타박하셨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경수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이 집 종살이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는 경수 씨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는 제 뒤까지 쫓아오셔서 시어머니가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셨지만 개의치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며 이제부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죠. 남편은 시댁에 가는 저에게 이참에 시부모님과 좀 친해지라며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시댁으로 가는 게 반가웠나 보다 싶네요. 저의 통보에 남편은 얼떨떨했지만 딱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비이성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많더군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며 싸울 때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뿐이지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의 언쟁 후 오히려 제가 아들과의 관계를 망친다며 저를 더 미워하실 뿐이었거든요. 또 남편은 신혼집 집안일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제가 시댁에 가서 노동에 가까운 집안일을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저에겐 고생했다는 말만 할 뿐 뭘 하다 왔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묻지도 않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니 애정도 식어가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식으니 시부모님께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이후로는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시면
전 인사만 드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회사와 가까운 친정에서 주말을 보낸 뒤 회사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저의 이 행동에 자기 아들을 집에 혼자만 두긴 그러셨는지 몇 번 그러시더니 집으로 함부로 오시는 일 없었습니다. 출근한 뒤에는 업무 중 시도 때도 없는 시어머니의 전화도 넘겨버리고 연락이 안 되어 답답하신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오셔도 시어머니의 방문 소식을 전달하지 않도록 보안팀에 이야기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는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보안팀에서 시어머니를 제지했다는 소식만 들리더군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겨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다시 저의 업무 능력을 되찾아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의 일 이후 남편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의무적인 부부의 생활만 이어가던 중이었고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남편이 조용히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았어요. 남편은 그간 제가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다 차단하자 모든 질타와 분노가 자신에게 돌아왔다며 힘든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이 안타까움과 동시에 답답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중간에서 중심을 잘 못 잡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에게 돌아오던 비난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살면서 처음 봤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래서 내가 결혼 처음에 반대한 거다. 라며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했어요. 남편 말로는 난리를 치는 게 맞다고 해요. 이젠 화병으로 들어 누우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마저 글썽이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남편에겐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해줄 수 있냐고 묻고 남편의 다짐을 받은 후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남편에게는 6살 차 누나가 한 명이 있어요. 남편 따라 해외에서 살고 계셔서 뵌 적이 몇 번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형님 댁이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싶었어요. 형님이 돌아오시는 때를 맞춰서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그것을 계기로 시댁과의 관계를 회복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형님 부부의 입국이 빨라졌어요. 2달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한 달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세워야 할까 고민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우선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했고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게 죄송하다며 식사 대접도 하며 자주 찾아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느낀 게 있으셨는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진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못살게 굴지도 않으시니 부부관계가 안정되어 다시 남편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낌새가 보이면 남편이 나서서 말을 돌리거나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렇게 형님 부부가 입국을 했고 형님과는 이제껏 자주 만난 게 아닌지라 종종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형님도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제 일을 존중해주는 듯 하였고 형님과의 관계도 어머님과의 관계처럼 조금은 불안했지만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와 형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저에 대한 못마땅함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남편이 말라간다. 사실 여자가 일을 해서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뤘죠. 이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듯하여 저는 남편에게 중재를 맡겼죠. 처음엔 남편이 중재를 잘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한번 마음을 돌렸으니 이번에도 져줄 거라고 생각한 듯이 저에게 엄마로도 벅찬데 누나까지 둘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당신이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외벌이는 힘들어도 어차피 우리 아이 가지면
육아휴직 하기로 했으니까 아이 갖고 조금 쉬다가 복직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아이 낳으면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런 얘기가 들어간다고?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한 후에 복직하면 애는 누가 키우냐? 엄마가 애 놔두고 일하러 가는 집안은 본 적이 없다. 라며 저를 올감을 게 분명한데 말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내 꿈을 존중해 주는 건지 아니면 당장 일해서 돈 벌 사람이 필요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난 그럴 생각 없고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하면 당신과도 이제는 끝이라고 했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남편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저의 강경한 입장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저의 행동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의 전화와 문자는 남편에게 넘기고 회사에도 조치를 취해놨죠. 그리고 맡았던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해 갔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회사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저희 회사는 자택근무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회사가 자택근무를 실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회사는 자택근무를 조금 빠르게 시작한 편이기도 해요. 프로젝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저는 자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택근무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대뜸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자택근무가 어려운 직업인지라 최대한 자택근무를 미루고자 하는 회사의 입장에 출근을 한 상태였고 아직 일을 하시는 부모님의 집으로 피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님을 집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편안한 복장으로 나온 저를 보시며 아주 놀고 먹는구나, 놀고 먹어 라며 화를 내셨어요. 놀고 먹는다니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출근이 안 돼서 자택근무 중이에요 라고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죠. 되려 어머니는 저에게 할 것도 없으면 네 시누이 집에 가서 청소나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한참 생각했어요. 제 상식에서는 조금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거든요. 이젠 시댁에 가서도 굳은 일 안 하는데 갑자기 시누이 집에 가서 일을 하라고?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댁 종살이 하려고 경수 씨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형님 집에 가서 청소나 하라뇨.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네요.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 말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어머니가 저에게 가방을 집어던져서 말이 끊겼거든요. 폭언과 욕설은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린 적은 처음이셨기 때문에 저는 매우 당황했죠.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태도를 예상 못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게 뭐 하시는 건지 물었어요. 어머니는 며느리 도리도 모르고 나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괜히 일한다고 설칠 때부터 근본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근본이 없구나. 위아래도 없고 어른 모실 줄도 모르고 이게 무슨 상놈의 집안도 아니고 라고 대답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가부장적인 줄 아셨지만 이 정도이실 줄은 몰랐어요. 보통 시아버지들이 가부장적이시라던데 저는 왜 이렇게 시어머니가 가부장적이신지 사연을 쓰는 지금도 의아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어. 어머니는 제가 어른 잘 모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가정에 충실한지 관심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만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게 그렇게 안 이꼬우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저의 뺨을 강하게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래, 안 이꼽다, 안 이꼬워. 여자가 밖에 나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해프게 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집에서 얌전히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최고지 라고 말씀하셨죠.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혔고 한 번만 더 쳐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눈이 뒤집혀 활활거리며 이내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서 있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움찔하더군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오셨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제 문자에 서둘러 퇴근한 남편이 돌아와 집안 상황을 보곤
놀라 자빠졌어요. 어머니를 끌고 나가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택시를 태워 강제로 보낸 후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집안을 정리했죠. 그리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하필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일찍이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예정이었거든요. 분노로 넋이 나간 저는 남편이 집을 정리하고 친정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정신이 없었는지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친정 식구들이 올 시간이 다 되었어요. 엄마의 생신날 집으로 찾아온 가족들을 다시 돌려보낼 순 없으니 죄인의 모습으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과 케이크를 든 채 싱글벙글한 저의 가족들은 저의 표정과 부어오른 뺨을 보고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바로 저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고 저는 친정엄마께 시어머니가 이런 일로 내 뺨을 쳤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남편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묻자 남편은 우물쭈물 눈치를 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죠.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었어요. 가족들의 취조 같은 질문에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입을 통해 제가 겪은 일을 듣다 보니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의 결혼에 부모님의 많은 걱정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강행한 결혼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괜찮은 척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자 저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의 눈물을 보며 가장 분노하신 분은 엄마였어요. 엄마는 조용히 짐을 챙겨 일어나시더니 제 남편에게 앞장서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남편이 엉거주춤하게 서서 어물쩡거리자 엄마는 자네 본가로 앞장서라며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눈물 흘리던 저도 함께 있던 가족들도 당황했습니다. 다들 그 시절의 여성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적당한 노력과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저의 가족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제 뒤에 서 있는 부모님을 보고 많이 놀라신 듯 했지만 이내 집으로 들어오시게 하셨어요. 평소 집에선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안 하시는 시아버지가 왜 나오셨나 보니 시어머니는 들어 누우셨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시아버지가 내온 냉수를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한마디 던지셨어요. 부족함 없이 키운 아이지만 제 아이를 부족하다 여기시니 아이의 부모로서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아무래도 어르신과 저의 가족은 인연이 아닌 듯하니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바로 이혼을 얘기하실 줄 몰랐거든요. 더욱 놀란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알아누우셨다는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뛰쳐나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요. 시어머니는 문을 벌컥 여시며 이혼은 무슨 이혼? 이혼하자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소리지!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엄마는 앞에 놓인 냉수를 들이키시고는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지만 시아버지의 엄한 호통에 결국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정막을 깬 건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아이들 일은 아이들끼리 해결하게 해야지 어른이 나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왜 자식들 일에 끼어들어 이 밤에 여기까지 찾아오냐는 시아버지의 속뜻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이에 엄마는 네, 아이들 일은 아이들이 해결하게 해야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 딸에게 결혼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만 사돈댁에서 그렇게 간섭을 한다고 하시니 저도 간섭해야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간섭이긴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저희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네요. 어디서 함부로 손을 올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제 손을 잡고 나오려 하셨습니다. 벌떡 일어나며 어머니 앞을 가로막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을 벗어나지 못했지만요. 아프시다던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시는지 어딜 감히 계집애 집안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내가 죽기 전까진 그건 안 돼. 분수도 모르는 것들이 어딜. 이라고 악을 쓰며 소리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버젓이 눈을 뜨고 계신데도 삿대질하며 성을 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말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전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이런 소리를 듣게 한 거 모두 제가 딸이고 며느리이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이잖아요. 죄송스러운 마음에 제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저의 어머니가 한 발 더 빠르셨습니다. 어머니의 다음 행동은 이혼 선언보다 더 놀라웠어요. 어머니는 거실장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더니 거실장 위 전화기를 잡으시곤 TV의 화면을 가차없이 내리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빠락빠락 악을 쓰던 시어머니까지도요. TV와 전화기가 너덜너덜해지자 어머니는 뒤를 돌아 저희가 해드린 것 중에는 전화기가 없었으니 집 전화기는 제가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이 집 냉장고, 침대, 공기청정기도 저희가 해드렸죠. 그것들까지 다 부숴버리긴 저도 나이가 있어 체력적으로 힘드네요. 전화기 보상해 드릴 겸 내일 사람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제가 해간 혼수 외에도 부모님께서 딸 잘 부탁드린다며 시댁의 오래된 가전과 가구를 다 바꿔주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뭔가를 부수는 모습도 처음 봤지만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말씀하시는 모습에 더 놀라웠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만만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는지 시부모님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했지만 엄마의 태도는 꺾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묵묵히 서서 시부모님을 보고 있자 연신 부어오른 제 뺨을 쓸어주시던 아버지가 남편에게 차 키를 달라고 하셨어요. 남편 차도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남편에게 해주신 거였거든요. 아버지는 내 딸 고생하는 거 알면서 보고만 있던 사위는 나도 필요 없네 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남편을 뒤로하고 부모님과 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빠들 부부까지 모든 가족들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오빠 부부는 분노하였고 당장 달려가 다리 몽댕이를 다 분지르겠다는 걸 말렸습니다. 자택근무이긴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하여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이후로 미친 듯이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와 문자는 보기도 싫어 차단해버리고 친정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마음이 썩 편하진 않았어요. 제 마음을 아시는 건지 부모님께서는 사돈댁에서 그렇게 하고 나오긴 했으나 정말 이혼은 결국 저의 선택이니 잘 선택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까지 했으니 이전처럼 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미 결론을 세워두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되게 설정해두어 시어머니의 폭언과 욕설은 다 기록되어 있었고 회사로 찾아온 시어머니의 행패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내용이었죠. 이혼 결심 이후 바로 시어머니의 폭행에 대한 진단서도 끊어졌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넘치는 증거에 남편은 칙소리도 할 수 없었고요. 제가 해간 혼수 대신 부모님이 시댁에 해준 가전들과 가구는 어떻게 할까 부모님께 여쭤보니 근본도 없는 집안에 들어갔다 나온 거 남 주기도 미안하니 거기서 쓰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해라 라고 하셨어요. 전 남편 집에서도 그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차는 새언니 중 한 명이 임신을 하여 타고 다니라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과 이혼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고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그리 고생만 했을까 싶다가도 이제야 벗어날 수 있어 다행스럽기도 하고 여러모로 복잡하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30대 초에 이혼녀가 되긴 했지만 저의 미래는 기대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에게 든든한 아군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